서민이 VIP실에 어울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은행 상무 박영철이 고객의 며느리를 향해 내뱉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은퇴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VIP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된 그 순간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72세 장명호, 겉보기엔 조용한 할아버지였지만 그에게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박상무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까요? 한 며느리의 억울함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기관을 뒤흔들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화요일, 윤정은은 남편 현우의 급한 부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현우야, 출장이 그렇게 급해? 윤정은이 물었지만 현우는 이미 가방을 챙기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예금 증명서만 받아오면 돼. 아버지께서 VIP 고객이시니까 금방 끝날 거야. 현우가 말하자 윤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VIP실은 처음인데 괜찮을까? 현우가 윤정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 성함만 말하면 돼. 현우가 떠난 후 윤정은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정은아. 우리 아버지가 평소 그 은행을 아끼시니까 잘 해주실 거야. 윤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올게요. 은행 본점에 도착한 윤정은은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에 압도됐습니다. 로비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VIP실에서 예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고객님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장명호입니다. 윤정은이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장명호 고객님이시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실은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담당 직원 김주영이 윤정은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호 고객님 대신 오신 거죠? 네, 며느리 윤정은입니다. 김주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후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윤정은이 서류를 건네자 김주영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VIP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철 상무였습니다. 박상무는 VIP실을 둘러보더니 김주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대리, 이게 뭐야? 김주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상무가 윤정은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VIP실이 누구나 들어오는 곳이야. 윤정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장명호 고객님의 며느리인데요. 박상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 앉아 있어? 김주영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상무님, 정당한 위임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대리,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서민이 VIP실에 어울려? 윤정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민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엄연한 고객 가족인데요. 박상무가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고객 가족?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VIP실 한쪽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이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는 계속해서 윤정은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당신 수준에 맞는 일반 창구로 가서 업무 봐. 윤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박상무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신분도 모르고 주제넘게 여기 앉아 있는 게 잘못이야. 김주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분은 정말 장명호 고객님의 며느리세요. 위임장도 확인했고요. 박상무가 김주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당신도 정신 차려. 아무나 VIP실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 윤정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는 너무하지 않나요? 그 순간 박상무가 돌변했습니다. 너무하다고? 당신이 너무해.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박상무가 흥분하며 윤정은에게 다가갔습니다. VIP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상무가 윤정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윤정은이 팔을 빼려 했지만 박상무의 힘이 세었습니다. 놓으세요. 아픈데요. 그때 박상무의 손이 윤정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VIP실에 충격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주영이 소리쳤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하세요. 윤정은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윤정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상무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망가져. 빨리 나가. 윤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박상무가 비웃었습니다. 폭행?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VIP실의 CCTV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촬영한 사진에도 박상무가 윤정은을 때리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윤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신 주제를 알고 와.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윤정은이 가방을 들고 VIP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박상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은행을 나선 윤정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뺨의 따가움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장명호는 평소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분명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은은 뺨에 빨간 자국을 숨기려 화장품을 발라봤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윤정은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정은아 왔구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윤정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다쳤어? 윤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정은의 설명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은행에서 손님한테 손찌검을? 시어머니가 윤정은의 뺨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국 봐.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윤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제가 서민이라고 VIP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당장 말씀드려야겠어.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장명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장명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정은이가 은행에서 봉변을 당했어요. 장명호가 윤정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은아, 무슨 일이야? 윤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박영철이라는 상무가 저를 때렸어요. VIP실에서 서민이라고 모욕하면서 장명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며느리를 때렸다고? 윤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뺨을 때리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장명호가 윤정은의 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네. 시어머니가 장명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장명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은행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데 고객을 이렇게 대한다고? 장명호가 윤정은에게 물었습니다. 정은아, 현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 네, 직원들과 다른 고객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더라고요. 장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장명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장명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장명호는 로비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VIP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신지요? 장명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철 상무가 고객을 폭행한 사건 말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명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VIP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얘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박상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명호가 VIP실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김주영이 장명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장명호 고객님, 어서 오세요. 장명호가 김주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어제 내 며느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나요? 김주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장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주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상무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장명호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심하게요? 김주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을 서민이라고 모욕하시고 뺨까지 때리셨어요. 장명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때 신입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장명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명호가 신입 직원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신입 직원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일은 모두 CCTV에 기록됐습니다. 장명호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다고요? 네, VIP실 CCTV에 상무님이 며느리분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신입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박 상무님은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VIP 고객들한테도 고압적으로 대하고 직원들한테는 더 심했죠. 장명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박 상무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위가 높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있죠.
장명호가 신입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신입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은 어렵고요. 하지만 사본을 구할 방법은 있어요. 장명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신입 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보안팀에 아는 선배가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명호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필요한 비용은 제가 모두 대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니까요. 장명호가 신입 직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1시간 후 신입 직원이 장명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어제 VIP실 CCTV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고객분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장명호가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신입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박상무님을 꼭 처벌해 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요. 장명호는 곧바로 그 고객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VIP실에서 촬영하신 분이시죠? 전화를 받은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장명호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제 며느리거든요. 고객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장 보내드릴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집으로 돌아온 장명호는 컴퓨터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상무가 윤정은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생생히 재생됐습니다. 장명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었어. 고객이 보내준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상무가 윤정은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명호는 오랜 친구인 노학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학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노학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장명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야. 노학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당장 가겠어. 증거들을 모두 가져와. 장명호는 USB와 사진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 박영철이 어떤 사람인지,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어.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노학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명호는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학수야, 이것들 좀 봐. CCTV 영상, 현장 사진, 그리고 직원 증언까지 다 있어. 노학수가 USB를 컴퓨터에 삽입하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증거는 확실한데 상대가 은행 상무잖아. 쉽지 않을 거야. 장명호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수야, 나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노학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비밀? 장명호가 서류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노학수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행 주식이 이렇게 많아? 장명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은행의 대주주야.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어. 노학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3%라고? 그럼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다는 거잖아. 장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은퇴교사로만 알고 있지. 하지만 난 30년 전부터 그 은행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어. 노학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이라고?
그럼 창립 초기부터? 그렇다면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네. 장명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봤어. 하지만 이번 일은 참을 수 없어. 노학수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이 정도 지분이면 임시 이사회 소집도 요구할 수 있어. 장명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돼? 노학수가 설명했습니다.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특히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욱 정당해. 장명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요구해보자. 이 일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노학수가 CCTV 영상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정말 충격적이야. 박상무가 완전히 선을 넘었네. 장명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노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명호야, 혹시 박상무에 대해 더 조사해 볼까? 이런 행동이 처음일 리 없을 텐데. 장명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학수가 설명했습니다. 은행 내부 고발이나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박상무의 업무 처리 과정도 점검해보고. 장명호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신입 직원이 말하길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 노학수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조사해 볼게. 며칠 후 노학수가 장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야, 큰일 났어. 박상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심각해. 장명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나왔어? 노학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직접 보여줄게. 이건 전화로 말할 내용이 아니야. 노학수 사무실에 도착한 장명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학수야, 이게 다 뭐야? 노학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이야. VIP 고객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나왔어. 장명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불법 수수료? 얼마나 심각한 거야? 노학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돼.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일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어. 장명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놈이 내 며느리를 서민이라고 모욕했다고? 노학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은행장과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내부 감사도 회피해 왔어. 장명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어. 은행 전체가 썩어 있는 거야. 노학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장명호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자.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박상무를 처벌하고 은행을 바로잡겠어. 노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호야, 이건 정말 큰 싸움이 될 거야. 은행 전체를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장명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이든 할 준비가 됐어.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노학수가 장명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할게. 장명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은아,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이번 일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윤정은이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장명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아니야.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야. 그리고 정은아,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집에 도착한 장명호는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박상무가 단순한 오만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부패한 범죄자예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범죄자라고요? 장명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객 돈을 빼돌린 횡령범이에요. 이제 모든 걸 밝혀서 처벌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예요. 정은이가 정말 든든해할 거예요. 장명호는 서재에서 30년 전 첫 주식 매수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지. 하지만 꾸준히 모았더니 이렇게 큰 힘이 됐네. 이제 이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어. 장명호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학수가 추가 조사 자료를 들고 장명호를 찾아왔습니다. 명호야, 박상무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됐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야. 장명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또 뭔가 나왔어? 노학수가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박상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물고기였어. 노학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VIP 고객 자금 운용 부분을 봐. 박상무는 고객들에게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 장명호가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허위 수익률이라고? 얼마나 심각한 거야? 노학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2억 원 정도로 추정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어. 장명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12억 원이라고? 이런 놈이 내 며느리를 서민이라고 무시했다고? 노학수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 박상무가 은행장 김철수와 처남 사이라는 거야. 장명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은행장과 친인척이라고? 노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 감사를 피해올 수 있었던 거야. 은행장이 직접 비리를 덮어줬어. 장명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은행 전체가 부패의 소굴이었던 거네. 노학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해.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박상무 한 명이 아니라 은행 경영진 전체야. 노학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가관이야. 박상무가 횡령한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어. 그것도 부인 명의로. 장명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했다고? 노학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어. 구매 시기와 횡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 장명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수야,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단순히 며느리 복수가 아니야. 은행 전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야. 노학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명호야,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은행장까지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장명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상대든 두렵지 않아. 그때 장명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장명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정은아. 무슨 일이야? 윤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일 때문에 증언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장명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괜찮겠어? 힘들 텐데. 윤정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 당당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명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정말 대견해.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윤정은이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노학수가 장명호와 윤정은의 통화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용기 있으시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하다니. 장명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원래 강한 아이야.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해. 노학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팀이 됐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고. 장명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학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사회 소집 요구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어? 노학수가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 그럼 일주일 내에 이사회가 열릴 거야. 장명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하자. 노학수가 파일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이번 싸움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될 거야. 한 개인이 거대한 금융기관의 부패를 폭로하는 거니까. 장명호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박상무 같은 놈들 때문에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노학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겠지? 장명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저축 개념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 이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장명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정은이와 상의해보자.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줘야겠어. 노학수가 장명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정말 대단해. 72살에 이런 큰일을 벌이다니. 장명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나이가 상관없어. 집으로 가는 길에 장명호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박상무와 은행장 모두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어. 그리고 이 기회에 은행 전체를 깨끗하게 바꿔놓겠어. 정은이가 당한 모욕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 이사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지 사흘 후 은행 본점 2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장명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노학수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소집 요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은행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장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장명호 씨, 이번 이사회 소집 요구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장명호가 당당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행장님, 저는 이 은행 지분 3%를 보유한 대주주 장명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라고? 그럼 정말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네. 김 은행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장명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30년간 매수한 주식 증서들이 있습니다. 모두 확인해 보시죠. 노학수가 일어서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호 대주주의 법률 대리인 노학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 은행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니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장명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철 상무의 고객 폭행 및 횡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 상무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폭행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장명호가 냉정하게 박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무님, 정당한 업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장명호가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VIP실에서 벌어진 상황이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상무가 윤정은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은행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한 이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VIP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 며느리가 피해자입니다. 박상무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고객이 먼저 무례하게 굴어서. 장명호가 박상무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장명호가 현장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상무가 윤정은을 때리는 순간이 더욱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김은행장이 박상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무, 이게 정말 사실인가? 박상무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장님,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명호는 이제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님, 폭행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학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이것들을 보시죠. 박상무님의 VIP 고객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노학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박상무님은 지난 3년간 VIP 고객들에게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12억 원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박상무가 급히 부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노학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은행 내부 회계 자료가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급된 수익률과 실제 운용 수익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박상무님이 이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매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은행장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은행에서 일어났다고요? 박상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VIP실 직원 이진수입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박상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수, 너 뭐 하는 거야? 이진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진수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상무님은 평소에도 고객들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진수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박상무님이 윤정은 고객님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님이 VIP 고객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박상무가 이진수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이진수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무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장명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이제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CCTV 영상, 현장 사진, 횡령 증거, 그리고 직원 증언까지. 이사들이 서로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네요. 은행 전체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큰 파문이 일 거예요. 김은행장이 박상무를 향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박상무, 이 모든 게 사실인가? 박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행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장명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검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미 형사고발 수준입니다. 노학수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윤정은 고객님도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명호의 이사회 소집을 의아해했던 이사들이 이제는 박상무를 규탄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직원이 우리 은행에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명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이 아닙니다. 은행 전체의 경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박상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은행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철 상무, 당신의 모든 권한을 즉시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박상무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은행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 은행을 위해 20년을 일했습니다. 김은행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을 일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장명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상무님, 지금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박상무가 장명호를 향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평범한 은퇴자 주제에. 장명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은퇴자라고요? 저는 이 은행의 3%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며느리를 폭행한 장본인이죠. 노학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박상무님의 직무정지, 그리고 검찰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장명호가 박상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걱정을 지금 하시는군요. 그럼 제 며느리가 당한 모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은행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박영철 상무의 모든 권한 박탈과 검찰 수사 의뢰를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박상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장명호와 노학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장명호 대주주님, 이번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세요. 장명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은행을 신뢰하고 거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상무의 횡령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노학수가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행장도 연루된 건 아닌가요? 장명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저희는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원합니다. 이틀 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상무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장명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명호 씨, 추가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횡령한 돈의 일부로
태국 푸켓에 콘도를 샀더군요. 장명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해외 부동산까지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검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 명의로도 여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20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장명호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20억 원이라니 정말 뻔뻔한 인간이네요.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검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부동산을 압류했고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은행 VIP실 폭행 사건, 상무에 20억 원 횡령 드러나 30년 대주주가 밝혀낸 금융계 충격 비리. 박상무의 사진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노출되면서 그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박상무의 지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박상무의 부인이 울면서 이웃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20억 원어치 부동산을 사면서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죠. 박상무의 가족들은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장명호 가족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은행은 윤정은 고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윤정은은 당당하게 은행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VIP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주영이 윤정은에게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정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대리님.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진수도 윤정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명호는 기자들과의 후속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은 은행의 주인입니다.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명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이 진정으로 바뀐다면 계속 거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박상무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영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박상무의 20년 은행 생활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박상무가 구속 기소되고 며칠 후 은행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은행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은행은 윤정은 고객님과 장명호 대주주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은행장은 진심 어린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장명호는 이 소식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장이 직접 사과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장명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고객을 폭행한 직원을 그냥 두면 은행이 망하죠. 윤정은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어요.
장명호가 윤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건 당연한 거야.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윤정은이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현우가 장명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네요. 장명호가 현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고개 들어.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야. 박상무 같은 나쁜 놈이 문제인 거지.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은이를 혼자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을게요. 윤정은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아끼게 됐죠. 장명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존경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72살에 이런 큰일을 해내시다니. 장명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윤정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존엄이에요. 현우가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말이 맞아. 앞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살아야겠어. 장명호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지켜야 할 건 우리의 존엄과 명예예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말씀이 정말 옳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소용없죠. 윤정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많이 의지가 됐어요.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현우가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네요. 가족들에게 소홀했어요. 장명호가 아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앞으로는 균형을 잘 맞춰라.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정은이와 부모님께 더 신경 쓰겠습니다. 든든한 가장이 되겠어요. 윤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박상무가 저를 때렸을 때 너무 굴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서주시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장명호가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준 게 대견해. 윤정은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의 진짜 힘을 봤어요. 아버지의 지혜, 어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정은이의 용기까지. 시어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장명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든든하네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당당하게 살겠어요. 누가 무시해도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아내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정은아. 당신은 충분히 당당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항상 뒤에서 지켜줄게. 장명호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는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좋은 얘기만 해요. 이런 힘든 일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네요. 현우가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모여서 대화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윤정은이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장명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을 지켜낸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살아가요. 박상무 사건이 마무리된 한 달 후, 장명호는 대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컨벤션홀에서 장명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장명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약자가 침묵하면 강자의 횡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정의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장명호 대주주님,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장명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박상무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권력자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은행 주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장명호가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할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은행 주식의 일부를 처분해서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장명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5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을 위한 금융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50억 원 기부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장명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원래 서민들의 것이었어요. 은행이 서민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한 기자가 감동하며 질문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장명호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많다는 걸. 그리고 나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앞장서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는다는 것도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이네요. 장명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명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었어요. 50억 원 기부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장명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돈을 혼자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요? 윤정은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큰일까지 벌이시고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장명호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죄송하긴 뭘. 이번 일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웠어. 가족의 소중함, 정의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거든. 현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저도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에요. 다 같이 건배해요. 현우가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로운 행동에 건배. 가족들이 함께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명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돈보다 귀한 건 가족의 존엄이에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아껴주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 화목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현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더 자주 집에 있을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윤정은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많이 의지가 됐어요.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용기 있게 맞서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장명호가 흐뭇하게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밥 먹는 게 가장 행복해요. 현우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평소에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네요.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고 서로 아껴요. 윤정은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요. 더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장명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장명호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저녁이네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으며 모여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며칠 후 언론에서는 장명호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72세 은퇴 교사가 보여준 정의로운 용기. 금융기관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리다. 장명호 대주주의 50억 원 사회 환원. 진정한 부자의 모습 보여줘.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명호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끔 공익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가족의 존엄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장명호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